네, 반갑습니다. 까치철학원 기초 명리학 과정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좌는 저번에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관법은 무엇인가요? 뭐 그런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어차피 이 수업을 하면서 이 강의가 또 도움이 되고 제가 어떤 관점에서 사주를 보고 있고 또 그 기준점을 잡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지 이런 강의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6강은 이걸로 한번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주를 또 통해서 한번 제 이론을 뭐 제 이론은 아니죠. 옛날 분들이 다 힌트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다음에 사주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어떤 그 방송인이죠. 그분 사주가 이제 갑자기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생년월일을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런 명조의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자 연예인의 사주신데 제가 이 사주를 보면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제 격국 같은 경우에는 묘월에 묘월에 이제 월령에서 그 격을 잡죠. 그래서 묘월에 갑을목이 천간에 투관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재성격으로 잡질 않습니다. 그래서 병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묘월이기 때문에 모기 계절이죠. 그래서 무토가 힘이 약하다. 그래서 도와주는 뭐 오화용신이다. 뭐 인성용신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지 않을까. 또한 뭐 무토가 연월에 신금, 식상이 있으니 뭐 이제 어떻다. 이게 어떤 보통의 육신적인 통변법입니다. 이런 게 통상적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주를 어떻게 보냐면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묘월이니까요. 저는 항상 계절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계절을 중심으로 모든 팔자가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이게 상급 사주가 되고 귀한 사주가 되고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 계절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면 계절에서 필요한 오행이나 십신이 없게 되면 그 글자가 이제 조금 급이 낮아지는 좀 흉한 팔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주를 딱 볼 때 묘월이기 때문에 나무의 계절이죠. 나무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고요. 그 나무가 성장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는 병격 사주가 돼서 다른 방법으로 진로나 상담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사주를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닌 거죠. 자, 근데 이 사주를 일단 보면 이렇게 보면요. 묘월에 무토니까 봄의 토거든요. 봄의 토가 보통 상을 그릴 때 요 사주 같은 경우는 그냥 높은 산으로 보면 됩니다. 요새 뭐 시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죠. 높은 산. 사실은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이 무토가. 그냥 양해토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큰 걸 품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양 중에서도 아주 강하죠. 이 무토가. 품는 특성이. 그래서 이 무토 높은 산에 신금이 두 개니까요. 신금은 뾰족뾰족한 뭔가 바위더라. 그럼 바위가 두 개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천간에 떠 있죠. 천간에 떠 있으니까 이거는 드러난 바위죠. 숨어 있는 바위가 아니고 뭔가 이럴 때 이제 천간과 지지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되는데 쉽게 보면 그냥 묘월의 산에 돌 자갈실이 지금 엄청 많이 널려 있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저 금을 다스려 줘야 돼요. 다스리려면 천간에 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있어야만이 저 금을 쳐낼 수가 있겠죠. 소위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인성이 식상을 제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럴 때는 인성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 돌, 바위를 쳐내주니까. 간단한 개념이죠. 근데 천간으로는 보면 이 돌, 바위가 지금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죠. 무엇을? 묘목 하나를. 묘목 하나를 바위가 누르는 형국입니다. 그럼 묘목이 솟아나지 못하겠죠. 이게 천간에 대한 이 사주의 일단 물상적인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지지에서 한번 해석하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목은 일단 살려야죠. 살리려면 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토에다가 심어야죠, 나무를. 지지를 보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 사주는 묘목을 축토에 심은 겁니다, 지금. 심었죠. 그러면 나무는 자랄 수 있다. 근데 축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유축, 금에서 온 토기 때문에요. 사유축, 금에서 온 토기 때문에 돌, 자갈이 좀 섞여 있는 바입니다. 돌, 자갈이 섞여 있는 바이죠. 그래서 나무가 썩 성장하기에는 좋은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축토에 있는 자갈, 돌, 자갈을 쳐내는 또 지지해 보니까 이게 무오일주예요. 아하, 이게 오화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이 천간으로 떠야 사주가 순일해지는데 인성이 지지에 깔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화, 뭐 무오를 양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저 오화, 오화는 뭐냐면 지장간에 병화, 기토, 정화가 있는데요. 정화만 보시면 됩니다. 아, 오화는 그냥 정화다. 정화 가지고 정화가 축중 신금을 이게 날려버린 형국이죠.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사주가 뭔가 모르게 또 맑아진 겁니다. 맑아진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운이 괜찮게 필만 받으면 사주가 필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여자의 이제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사주에서는 이제 관성의 동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주는 뭐 보자마자 그냥 아, 남편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없다라고 그냥 90% 이상 90%가 아니죠. 이 사주는 그냥 100%입니다. 이거 저는 이렇게 100% 봐버린데 이런 사주 100% 남편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적자마자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남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또 말을 다시 돌려서 사주를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 사주는 여명으로 태어났으나 그렇죠. 아주 뭐 생활력 강하겠죠. 왜요? 돌 자갈이 섞여 있는 땅이니까. 그 속에서 묘목, 나무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겠어요. 그리고 연월로 벌써 우리가 음양상으로는 상관인데 상관이 지금 두 개가 떠 있는 거죠. 상관이 두 개가 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을 추구하는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가 관을 추구하지 않죠.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공무원입니다. 예, 공직자의 길을 갈 것이냐, 셀러리맨의 어떤 진로를 잡을 것이냐, 이 사주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사주가 어제 하도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분하고 너무 똑같아요. 성향이나 성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저는 일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주를 한 번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뭐냐면 높은 산에 바위가 지금 솟아 있는데 그 솟아 있는 바위 밑을 보니까 한 송이 꽃 하나가 그렇죠. 꽃 하나가 오화로서 오묘파 꽃봉오리가 활짝 핀 거죠. 그래서 꽃봉오리가 지금 피어 있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방송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사주가 방송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패턴으로 상담을 해야만이 사주에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묘파의 물상은 뭔가 꽃을 피우는 거다. 꽃 피우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방송이죠. 방송을 하든가 뭔가 어떤 재주나 재능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여명이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너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직업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집에 붙어 있질 못하겠죠. 뭐 이런 식의 등등의 해석을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몰라서 제가 어떻게 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초년부터 뭐 식상재운으로 들어왔고 관이 들어왔으나 이게 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병정 들어올 때 좀 많이 좀 피지 않았을까. 그냥 대운만 보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병신 정유 대운부터 상당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화교육도 일어나고 화와 금, 보석에서 그렇죠. 태양이 떴기 때문에 보석이 빛날 거 아닙니까? 빛이 나면 일이 잘 되는 거죠. 정화는 보석을 캐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말년 갈수록 뭐 아직까지는 뭐 전성기네요. 제가 봤을 때. 병정 때가 전성기죠. 가불 때는 글쎄요. 이때는 썩 좀 그런데 시를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일단 그건 추측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호, 무슨 양인 이런 거 아니에요. 묘월에 무호하고 신월에 무호하고 해월에 무호하고 자월에 무호는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주를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으나 그게 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무호가 뭐 양인이네, 현침이네, 신묘 현침이네, 뭐 또 뭐가 있나요? 경인 신묘면 절제 들어가 있네요. 제가 관이 절제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도 물론 12운성에서 쓰긴 하나 뭐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묘월에 바위에 지금 짓눌려 있구나. 이 꽃 하나가. 그러니까 이 묘목이 관이니까 당연히 뭐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이 사주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신금이 두 개 돼서 상당히 이분은 아주 여장부라고 저는 좋게 표현하는데 아주 거침없는 분입니다. 이 사주는. 거침이 없겠죠. 근데 사주라는 것은 또 그렇게만 보면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주는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주는. 약간 사주는 좀 어떤 환경이 안 좋을 때 본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본성. 진짜 숨어있는 뭔가 숨어있는 그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유추해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오면 뭐 이제 상담이 쉽죠. 식신상관은 발달되어 있고 관은 무시되어 있고 거기에 무호, 인성까지 깔고 있으니까 아주 사람이 타인에게 기준을 맞추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삶에 자기 자신이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를 다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그리고 이제 사주를 조금 더 공부해 보시게 되면 연월에 어떤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섞어서 사주를 상담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 패턴이 바로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사주는 그렇게 물상을 보는 것이고요. 묘월의 땅이 목을, 그죠? 목을 키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천간으로 이 신금들을 쳐줘야 됩니다. 이 돌을 날려줘야만이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라고 하는 근본 습성은 저 묘목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묘목은 을목은 뭐냐면 꽃을 화려하게 피워야 됩니다. 왜 꽃을 피우죠? 이 무토가? 그것은 뭡니까? 남한테 인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으로부터의 어떤 조명이라고 할까요? 어떤 관심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저 묘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사주 보게 되면 남자 연예인 박 뭐 이렇게 또 계시죠. 그분도 역시 드러난 을목은 없으나 이게 숨어 있는 을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을목을 또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체능이나 또는 방송에서 주연까지 할 사주인지 아닌지 그거를 또 판단할 수가 있고요. 천간으로 갑을목이 또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어떤 나무의 습성인데 특히 을목의 동향을 잘 살펴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주를 많이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관법을 굳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뭐 격국도 보긴 하나 이걸 참조만 할 뿐이지 이게 주가 아닙니다. 격국이. 그리고 조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조우는 이거 100% 써야 되죠. 조우.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원국 팔자의 모습이죠. 이 팔자의 모습이라는 게 격국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우적 요소는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우라고 하는 것도 한난서습이죠. 뭐 이렇게 조난, 한난서습,
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조우의 바로 음량이라고 하는 이런 관찰하는 음량을 관찰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음량을 관찰하지 못하게 되면요, 사주가 음량을 관찰을 못하게 되면 사주는 수십만 가지 조합이 있다고 그랬죠. 절대 이 수십만 가지의 조합의 사주를 아, 갑자기 손님이 내방을 해서 오픈했을 때 사주를 이 수십만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 사주를 보고 격국을 따진다거나 뭐 오행 개수를 따진다거나 뭐 그것도 근데 중요하긴 한데 이게 주는 절대 아니에요. 언제 오행 개수 따집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 초등학교로 치면 이게 더하기 빼기입니다. 이게 오행 개수, 그 다음에 뭐 격국, 그 다음에 공망 찾는 거, 그 다음에 잘 쓰는 신살들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기에 여기가 글쎄요 사유축에서 오니까 연살은 하나 있네요. 시분송 치면 오화가 연살은 되어 있네요. 연살이 도합니다. 제가 신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뭐 사유축에서 오화가 도하다 라고 해서 푼 적은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도합니다. 이거는 이 사주 자체가 오히려 도화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이런 관법을 먼저 저는 추구를 합니다. 딱 보면은 사람 형태가 나와버리잖아요. 이걸 뭐 격국을 뭐하러 찾고 있습니까? 12신살에서 연살을 왜 찾고 있냐고. 오화, 묘화, 도화살을 찾을 수가 있냐고요. 이 묘목이 열로 가고요. 축이 일로 오게 되면은 이게 도화살 작용을 할까요? 예? 만약에 구조가 이 사주는 오화, 묘목, 축토니까 제가 도화라고 그랬지. 같은 조합에 오화, 축토, 묘목인데 이걸 도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계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계절이 갖는 원령의 의미. 이게요, 바로 천명입니다. 천명. 그러면 좋은 사주는 뭔가요? 좋은 사주는 천명을 하늘이 준 명을 순순히 그죠? 순리에 따라서 묵묵히 그것을 갖다가 지키고 바로 천명을 수행하는 사주. 이 사주가 맑은 사주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또 그 경찰하시는 분의 부인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예뻐요. 그러면은 사주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주를 뭐하러 봅니까? 사주는 뭔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렇죠. 올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좋은 사람인가? 제가 이런 상담 많이 하거든요. 돈은 많이 버는데 남자가 완전 바람둥이 사주예요. 이거 좋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네. 돈은 많이 벌어서 좋겠지만 이 기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바람 피는 남자의 사주를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던데 사주를 보니까 제가 이런 사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사주를 보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성을 보란 얘기예요. 사주를 보고 이게 인간이 된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관점에서 사주를 봐야지. 하여튼 저는 격국이나 뭐 신살 이게 주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던 분에게 답이 됐을지는 모르나 이런 제 강의가 더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명상하는 그림을 그려놨죠.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먹어야 된다. 마음을. 그리고 항상 그렇죠. 이렇게 관찰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관찰. 무엇을 관찰해야 되냐면 주변 사람을 잘 관찰하시고요. 그분 사주를 잘 매치시켜 보세요. 그럼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관법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어, 이게 뭔가 좀 잡히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절에 따른 그렇죠. 이 계절에 따른 주변 글자들의 쓰임새, 주변 글자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른 쓰임새를 빨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토가 묘월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또 진월에는 또 어떻게 쓰이고, 4월에는 어떻게 쓰이고, 신월에는 무토가 또 어떤 작용이 있고, 겨울에는 또 어떤 작용이 있고, 이게 궁통보감이거든요, 기초가. 예. 그래서, 어, 그런 어떤 글자들의 쓰임새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계절에 따른 필요한 오행도 잘 알아야 되고, 사주랑 이제 그래서 공부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요새 뭐, 어디 책 같은 데 보면, 뭐, 한 달 안에 끝내주겠다 많죠. 저도 그런 거 많이 보는데, 글쎄요, 한 달, 두 달, 세 달에 되려는지, 그거는 뭐, 제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강은 제가 선생님의 간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상리학입니다. 일단 이 8자를 놓고 어떤 형상을 빨리 그려야 돼요. 이 형상이 그냥 눈에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주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무슨 말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오행만 개수를 세서 할 겁니까? 식신상관이 많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겁니까? 일간이 신약하니까 오할 용신으로 자꾸 얘기할 겁니까? 예, 바로 손님분들은 용신, 뭐 격구, 신살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너 올해 돈 벌어. 돈 벌겠네요? 돈 못 버는데요? 이혼했겠네요? 잘 살겠는데 왜 사주로 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 평어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제가 이런 식의 상담은 계속 좀 추구하고 있고요. 저한테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신사를 하나도 안 쓰는 거 알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지역 같은 거 잡을 때도 제가 최대한 이론을 가지고 잡는 법을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하여튼 제 사주의 이런 모든 거는 다 전부 실생활 문제들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가 사주로 다 풀어야 됩니다. 그게 이게 명리학자의 숙명이죠. 그래서 저는 생활역학 전문 사주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보시면 잘 맞습니다. 올해도 제가 제 단골분 중에 한 분이 이 강의를 듣겠죠. 제가 오픈을 할 거니까 이 강의는 그분이 올해 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졌대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서 따로 집을 얻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주를 안 보일까요? 이게 사주를 안 나오냐는 거죠.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서 집을 얻어서 나왔다. 그럼 이사운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여자니까 육친상에 아버지나 그런 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게 사주에서 실제 보입니다. 예, 보이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사주가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로 제 관법에 대한 질문은 이걸로 제가 대체를 하겠고요. 사주가 이제 기초 강좌다 보니까 실력이 좀 기초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 급한 마음을 갖고 사주를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지금은 기초 3개월이니까 이때 꼭 필요한 어떤 이론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추스려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관법은 무엇인가요? 에 대한 어떤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7강에서 뵙겠습니다.